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기차입니다. 구축된 개발 환경에 비주얼한 개발 툴들을 설치하여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요즘은 개발 IDE 툴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심플하고 모던하면서도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므로 진정한 통합 환경의 툴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공식 사이트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환경에 맞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환경으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exe 설치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리눅스 환경이라면 DB 혹은 RPM 패키지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설치가 진행되는데, 우분투에서는 다운로드 받은 DB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앱센터가 실행됩니다. 우분투는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의 DB 파일 또 앱센터 혹은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설치합니다. 우분투의 앱센터는 레파지토리에서 검색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역시 레파지토리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나 조금 이전 버전이 지원되며 2바이트 이상의 언어 입력 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공식 사이트에서 DB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AI 기능, 테마 등을 설정하는 커스터마이즈 화면이 제일 처음에 보여집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대시보드에 고정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 후 처음 실행하면 커스터마이즈 설정 화면이 보여지는데, 이를 무시하고 닫으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커스터마이즈 설정 화면이 다시 뜹니다. 웰컴 화면으로 돌아가야 더 이상 커스터마이즈 설정 화면이 뜨지 않습니다. 웰컴 화면에는 프로젝트 시작 및 생성과 관련된 메뉴들이 있는데, 실제 사용해보면 그닥 유용하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더 이상 뜨지 않게 설정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다양한 확장을 통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확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드러너, 에디터 컴피그 4 vs 코드, 로그 뷰어, 오픈 네이티브 터미널, 스크롤 투 커서, 소트 라인즈, 썬더 클라이언트, 토글 익스클루디드 파일즈, 레인보우 브래킷츠 등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사용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레인보우 브래킷츠 확장을 설치하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레인보우 브래킷츠 확장은 2022년 5월 이후 더 이상의 업데이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림이 표시되지 않게 설정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개발 언어 관련 확장들도 소개하겠습니다. 디노 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런타임 언어는 이미 노드.js로 생태계가 구축된 상태이지만, 표준 에크마스크립트와 괴리가 생기고 있어 개인적으로 디노를 더 선호합니다. 비단 백엔드 개발뿐만 아니라 프런트엔드 개발 시에도 좀 더 표준 에크마스크립트 구문에 맞게 지원되므로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참고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노드.js 기반으로 지원하므로 자바스크립트의 포맷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포맷으로 할 경우
기본 임포트 구문 등에서 다소 에크마 스크립트와 차이가 있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익스텐션 팩 퍼 자바 확장은 자바 관련 확장들을 모아놓은 확장팩입니다. 총 7개의 자바 관련 확장들이 통합 설치됩니다. 7개의 확장들을 설치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스프링 부트 관련 통합 확장팩은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입니다. 총 3개의 확장이 통합 설치됩니다.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 팩 역시 설치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JSP로 개발한다면 JSP 랭귀지 서포트를 설치하면 좋습니다. JSP 랭귀지 서포트는 자카르타 서버 페이지즈를 지원하는 확장이지만 다른 JSP 지원 확장들은 자바 서버 페이지즈를 지원하는 확장입니다. 자바 2는 사실상 기술 지원이 종료되었으므로 자카르타 2를 지원하는 확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환경 설정 파일을 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환경 설정은 최종 JSON 파일로 저장됩니다. 환경 설정에 설치된 확장과 관련된 설정도 할 것이라서 확장을 먼저 설치했습니다. 환경 설정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설정들을 코딩 기차의 설명 페이지에서 복사해오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개발 툴의 폰트는 고정폭 폰트를 사용해야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D2 코딩 폰트와 나눔고딕 코딩 폰트는 한국어 개발자를 위한 고정폭 폰트입니다. 한글은 아스키 코드의 글자보다 가로폭이 넓은데 한글 고정폭 폰트는 한글 코드의 글자를 아스키 코드 글자의 2배 폭으로 맞춰줍니다. 화이트 스페이스가 표시되게 설정하겠습니다. 오타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리눅스 환경의 인테그레이티드 터미널은 이전 세션을 유지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눅스 환경에서는 배쉬 쉘의 히스토리 기능이 이미 막강하므로 저는 비활성화를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수선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발 환경으로 우분투 OS를 사용 중인데 개인적으로 우분투의 네이티브 터미널의 배경색을 더 선호하므로 인테그레이티드 터미널의 패널 배경색도 우분투 터미널의 배경색과 맞추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포매터로 디노가 사용되게 설정했습니다. 제이손은 주석을 지원하지 않는데 JSON-C는 주석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환경 설정 파일은 JSON인데 JSON-C처럼 주석이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이 제대로 인식되게 JSON과 JSON-C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JSON 포매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분투 OS에서는 DB 파일로 설치된 애플리케이션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터에서 관리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업데이트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괜히 좌측 하단에 알림이 떠서 시선만 분산될 뿐이라서 업데이트 모드를 수동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모드 설정을 반영하려면 재시작해야 합니다.
저장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작해야 한다는 알림이 뜹니다. 재시작하겠습니다. 단축키도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단축키들을 코딩 기차의 설명 페이지에서 복사해 오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컴파일이 필요 없는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로 개발 시 가볍고 빠르게 작업을 원할 때는 서브라임 텍스트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추가 단축키 설정은 최대한 서브라임 텍스트와 유사한 키 조합이 되게 서로 맞춰 사용 중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설정한 단축키에 대한 설명도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GUI 환경의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는 비키퍼 스튜디오를 추천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는데 스킵도 가능합니다. 비키퍼 스튜디오 역시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저는 우분투를 사용 중이므로 DB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윈도우는 실제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되지만 리눅스에서는 실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레파지토리를 등록해서 APT로 설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APT로 설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스냅스토어로 설치하는 방법도 지원합니다. 스냅스토어로 설치할 경우에는 다소 이전 버전이 설치되므로 APT로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키퍼 스튜디오 GPG 키를 컬로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 명령어를 복사해서 실행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실행하겠습니다. 복사해온 명령어를 붙여넣고 실행해서 GPG 키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붙여넣을 때 sudo 명령어가 있으므로 경고가 뜹니다. 등록한 레파지토리를 반영하기 위해 apt 업데이트를 실행하겠습니다. 비키퍼 스튜디오를 apt로 설치하겠습니다. 설치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비키퍼 스튜디오를 실행하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의 연결을 지원합니다. 단 애스터리스크 표시가 붙은 연결 타입은 라이선스 구매를 통해 업그레이드를 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일부 연결 타입에 제한이 있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 쿼리 작업은 비키퍼 스튜디오 하나면 충분할 것입니다. 예시로 포함된 데모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겠습니다. 데모 데이터베이스 타입은 SQLite입니다. 데모 쿼리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모던하고 직관적입니다. 우측 상단에 업그레이드 버튼이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독점적 기능을 더 사용하게 해주는 업그레이드입니다. 프리 트라이얼은 14일간 체험하면 라이선스 구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용한 기능들이 더 추가되지만 마리아DB를 주로 사용한다면 커뮤니티 버전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라이트 테마와 더불어 다크 테마도 지원합니다. 작업한 파일을 서버로 올리려면 FTP 클라이언트가 유용합니다. 파일찔라를 추천합니다. 윈도우 사용자라면 직접 파일찔라 사이트에 접속해서 exe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진행해야 하지만 우분투에서는 간단히 apt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앱센터에서도 레파지토리를 통해 파일찔라를 설치할 수 있는데 데비안 패키지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파일찔라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이고 안정적으로 빠르게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하는데 날짜 포맷은 다소 어수선한 느낌이라서 변경하겠습니다. 시스템 기본값은 날짜 형식이 시스템 로케일에 맞춰 표시되는데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ISO 형식을 선호하지만 추가로 요일을 더 표시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로 설정하겠습니다. 시간 형식도 ISO 형식을 선호합니다. 초까지 표시하려면 사용자 정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영된 시간 형식을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브라임 텍스트와 서브라임 머지도 즐겨 사용하지만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선호도가 사람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